저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의 위험성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또 민간인 또 외부인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우리 소통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 일반인 시각으로, 그리고 여기가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쪽 방면에서 보는 그런 명분입니다. 주장하는 명분이죠. 전자권 전환하자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뭐냐? 한국은 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가? 자, 대미 의존 탈피를 위한 자주국방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가 심할수록 미국에 의한 자주성 침해가 심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이야기를 딱 하죠. 그리고 주권국가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구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안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런 식견이 있는, 또는 신인균의 국방TV를 보는 분들처럼 그렇게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확 먹혀버립니다. 자, 그리고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한다. 억제 능력? 약화되는데? 전자권 전환하면 대북 억제 능력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제 능력 강화한다. 어떤 억제 능력? 우리 위주의 억제 능력을 강화한다. 우리 의지가 반영된 억제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북한 도발 시에 응징보복의 수위가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거 할 때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이만큼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우리 주도적으로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때릴 마음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응징보복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한국을 얕보았기 때문이다. 니들 아무리 우리가 때려봐야 미군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니들 아무리 때려도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도발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먹힙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자.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김정은의 목을 딸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야 저들이 겁을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런 사실의 의지는 전혀 없지요. 한국전쟁 당시에 전자권 이양 때문에 휴전협상 당사자에서 한국이 배제됐다. 사실은 아니죠.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제가 되었고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했는데,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10%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전자권이 없었으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사인했고 중국군은 팽덕회가 사인했는데 우리는 우리 전자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못 끼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냥 이렇게 아주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짜인 양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해명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면 아무도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지요. 전자권 환수를 통해서 플레이어로 복귀하자.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를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자권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제 그러면서 외국 사례를 또 듭니다. 나토 모델. 각국 병력의 일부를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휘권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나토가 이제 그 나토 사령관에게 전자권을 주어놨는데 그 나토 사령관이 미군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토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국군은 전체를 다 줘놨지만 나토는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니죠. 지금 평시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전시가 되면, 즉 러시아와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 전 나토 국가들의 군대를 전부 그쪽으로 보내서 나토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한미동맹처럼 미일 동맹이 있는데 일본은 안 맡겨놓지 않느냐?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게 주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권국이 작전 통제권을 외국에 넘기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안보와 자주성 교환 모델 이렇게 하면서 자주성과 안보 사실은 다 반비례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자주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주성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강력한 안보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자주성을 강화할수록 안보는 감소한다. 그러나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비용을 증가할 의지는 없지요. 전자권 전환의 이제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외적 조건입니다. 위협이 감소돼야 합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위협이 감소돼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폐기돼야 됩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능력의 폐기 또는 불능화가 돼야 됩니다.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뿐만 아니고 생화무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사일까지도 볼턴 안보보좌관이 미사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WMD 위협이 완전 해소돼야 된다라는 게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우호적 국제 정세가 조성돼야 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저하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인데 2012년에 사실은 우리 합참에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2012년에 MBN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중국군이 우리 한국 합참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나누자라고 분할 통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 근데 합참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압록강 유역은 중국이 다스리고 이 자주색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경 북도 지역은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강원도 지역은 미국, 그리고 이제 황해도, 그리고 평안 남도 지역은 한국, 그리고 평양은 공동 통치구역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당시 MBN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향후 북한이 무너졌을 때 미군과의 버퍼존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은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 견해가 사실일지 아닌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이 어쨌든 미 지상군으로부터 버퍼존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 이익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의 뚱퐁 16 같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160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위협이 해소됐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적 조건은 우리가 성숙됐느냐? 우리가 사실 이제 전자권 전환을 할 때 내적 조건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삼축 체제, 그러면서 킬체인, K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을 뜻하는 KMPR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용어를 살짝 바꿨죠. 좀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 그리고 KMD 이것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KMPR 지난 정부 때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압도적 대응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 군사력인데 이 군사적 능력이 갖추어졌느냐? 요구 수준은 전략 표적 타격, 즉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해서 파괴하자,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수준은 뭡니까? 실시간 감시 정찰 능력 부족이죠. 그래서 적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할지 안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타격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KMD 같은 경우는 다단계 미사일 요격 능력이 구비돼야 됩니다. 다단계, 즉 상승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종말 단계, 이런 다단계로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핵 한 방 맞으면 끝이니까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재 수준은 뭡니까? 종말 단계 하층 방어 능력에 한정이 되어서 그것도 일부 지역,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만 MD가 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 방어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토들은,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을 딱 한 번 쏜다면은 MD 체계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을 향해 쏘겠습니까? 아니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는 곳 어딘가를 한번 하나 발쳐 딱 집어서 그쪽을 향해서 쏘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토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것도 2중, 3중으로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 대응입니다. KMPR, 과거에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 전쟁 지도부 즉각 제거하고 가능한 타격 능력, 제거와 모든 타격 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되어 있냐? 감시 정찰 추적 자산이 부족하죠.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이 부족하죠. 그래서 또 전 정부 때
참수부대라고 해서 특전사 한 개 여단을 뭐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하고 또 해군 UDT와 뭐 이런 여러 부대에서 또 보충받아 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원대 복귀시켰다라고 하죠. 참수부대란 말도 못 쓰게 하죠. 참수부대 나왔던 그 여단장 출신들 지금 진급 안 될까 봐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괜히 이상한 부대 여단장 맡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조건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교리, 작계 뭐 이런 거죠. 교리와 필수 문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냐? 작계, 위기조치 예규, 작전 예규, 운영 예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되어 있냐? 그런데 현재 수준은 일부 완성 그리고 보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희 수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편성 부분입니다. 전시와 평시 편성표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 개편 중이다. 그리고 연습과 훈련입니다. 최소 1회 이상의 연습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신원식 장군님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히 불완전하죠. 그리고 장비와 물자입니다. 감시정찰 능력, 작전 수행, 군수 등 제반 분야가 또 소요 품목, 수량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하죠. 우리 독자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력으로 그것을 운용 유지, 정비할 수 있는 그 예산 확보할 능력 없습니다. 유엔사 후반 기지에 있는 그 엄청난 물자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또 할 필요는 있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휘, 주요 지휘자 90% 이상이 충원돼야 되고 최소 1회 이상의 연습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아까 신현식 장군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뭐 했다 치고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인력, 편시 편성 기준 70% 이상 병력이 확보돼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뭐 기확보돼 있다라고 군에서는 밝히는데 저로서는 저 수준에서는 그걸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시설 분야, 전평시 지휘시설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국방계획 2020을 통해서 또 지금 이제 12-30 여러 가지 2.0 이런 국방계획들로 인해서 군단 작전 중심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합참 벙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군단 벙커들은 EMP 방어조차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EMP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내적 조건 이제 감시정찰 자산이 완비됐냐? 감시정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완비돼 있냐?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타격 능력 확보돼 있냐? 또 전략 예비 전력 확보돼 있냐? 저는 사실은 이 군사 분야에 잘 모를 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을 때는 야, 우리도 미군처럼 당연히 치장 물자가 많이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24단이 최고였으니까 24단 깨지면 일부 병력 깨지면 바로 치장 물자가 와서 그것을 보충하고 예비군들 불러와가지고 다시 또 부대 만들어서 그대로 24단은 계속 그 편제를 유지해서 편양까지 가겠지. 이렇게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고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고 그냥 부대가 그냥 뭐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예비 물자 있습니까? 확보할 능력,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 능력 있습니까? 지금 뭐 각종 뭐 미군하고 같이 하는 CJ 뭐 이런 훈련 보면 정말 미군 없이 어떻게 후속 군수 지원을 하는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암담합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환수 추진의 위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2019년 올해입니다. 기본 작전 운용 능력, 즉 IOC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올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예요. 기본 작전 운용 능력 평가 통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키 리졸브 폐지했습니다. 동맹연습으로 대체했는데 방어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올해 동맹연습 어떻게 했습니까? 반격 작전 안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이 공격하면 맨날 방어만 하고 반격은 절대로 하지 않는 군대입니까? 그럼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UFG 연습 폐지했죠. 을지 태극 연습 대체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본 작전 운영 능력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통과라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2020년 내년입니다. 완전 작전 운영 능력 FOC 평가 통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정부가 이렇게 목표하면은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 4월 1일인가요? 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지작사,
그러면 1군과 3군을 통합해서 그냥 뭐 행정부대, 교육부대 이거 다 빼고 오직 전투부대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대를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작전부대, 전투부대가 창설되는 날인데 이것보다 더 딱 요만한 홀에서 그냥 했습니다. 연병장에서 뭐 의장 행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날 비가 왔냐? 아닙니다. 멀쩡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정도 지작사에 있는 딱 이 정도 홀에서 이거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홀에서 실내 행사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오지 않았어요. 아까 보시던 것처럼 영상으로 대체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서관 한 명이 와서 대독했습니다. 대독. 그 자리에 온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우리의 이 엄청난 전투부대가 훈련, 연습 열심히 해서 적의 도발을 막아내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냐?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지작사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라. 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미친 거죠. 전자권 전환을 하는데 이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늘 창설하는 이 날에 가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하는 최초의 장군은 사령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연습, 훈련 열심히 해서 강한 군대 만들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도발을 막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퇴근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직장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완전 운용 능력, 내년도 평가 통과할 것 같습니다. 왜? 희한하게도 저기 가가지고 뭐라고 꼬시는지 또 뭘 뒤로 내주고 꼬시는지 다 하겠다고 그러면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호크 일부 시험 운용을 이제 개시합니다. 내년도에. 글로벌 호크. 그리고 주요 탄약 소요량은 미확보돼 있죠. 여기 군 출신 분들 많으시니까 우리의 탄약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FOC 통과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통과 21년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겠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런데 4.25 사업 위성을 이제서야 발사합니다. 2022년에. 원래는 2022년까지 위성 5개 완료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무슨 전자권 감시정찰 능력 핵심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교리문서 서류상으로 완벽하다 이거예요. 여기 다 예전에 현역에서 서류 정리 엄청나게 해보셨잖아요. 기막히게 하라고 그러면 또 다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조직, 국방개혁 부대 개편 해가지고 오케이. 연습훈련, 군훈련 축소됐지만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체계가 발전하면 연습량을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했다 치고 장비 물자 미군이 줄 테니 있다 치고 지휘 경험은 없지만 있다 치고 인력은 현대전은 병력보다 기술이다. 그리고 시설은 짓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치고 이렇게 해서 전자권 전환하겠다 이겁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왜냐?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위험성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폐기됐습니까? 조건입니다. 안 됐죠. 그리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폐기되었습니까? 안 됐죠.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는 감소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중국의 한반도 개입 능력은 감소했습니까? 더 강화되고 있죠.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상시 감시정 자산 구비했습니까? 안 됐죠. 그리고 대주변국 전략적 타격 능력 우리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금 돼 있죠. 전략적 예비 전력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됐죠. 전쟁 지속 물자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금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보, 자주성, 교환 모델 곡선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곡선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됐는데 자주성을 높일 경우에 우리 국가 안보는 붕괴됩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로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터지는 거죠. 자, 한국의 국력으로 내적 조건을 갖출 수 있나? 내적 조건이 이겁니다. 전방위 위협 대비 상시 감시 정찰 자산 구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찰 위성 5개 쏘아올려야 된다 하는데 그거 계산해 보니까 2시간 반에 한 번씩 한반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야간에는 또 광학위성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에도 항상 보려고 하면은 쌀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30분에 한 번씩은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북한이 엉뚱한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려면은 광학정찰위성 8에서 10기, 쌀위성 4에서 6기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2.4조에서 3.2조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는 게 제 계산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게 유효기간이 5년에서 8년 정도 되죠. 그러면 매년 2, 3조 원씩 또는 1, 2조 원씩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됩니까? 안 되죠. 독자적인 지휘통신체계 구축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최소 1.4조 원 이상이 더 듭니다. 그리고 대주변국 전략적 타격 능력 이런 억지력 확보하고 있습니까? 안 되죠. 현무 시리즈로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MTCR 이런 그 사정거리 제한, 타도 중량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타격 능력 안 되죠. 도쿄나 베이징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타격할 수 있죠. 전략 예비 전력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 지속 물자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대외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자권 전환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 대책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단체 먼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하는 것이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대외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북방정책, 북방지향정책에서 해양지향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미공조를 긴밀화해야 됩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떠들어야 됩니다. 확대 시행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확대 시행을 통해서 군사동맹체제 복원시켜야 됩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전자권 현행 유지 필요성을 설파해야 됩니다. 신냉전구도 하에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파해야 됩니다. 미국에게요. 우리가 북방 세력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대륙의 어떤 그 육지선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해양 세력에 들어가면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 때 어느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더 존중받을 수 있느냐. 해양 세력에 들어가서 원 오브 댐의 해안선이 아닌 유일한 대륙의 교두보로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연합지휘기구가 전자권을 행사하는 현행체계 유용성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유도를 해서 야당과 제야 국민 세력을 연대 투쟁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행사들, 이거는 다른 주제지만 어쨌든 그런 행사들을 이제 정부의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됩니다. 대미 정당 외교를 강화해야 됩니다. 여당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동맹만 자꾸 이완시키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라도 대미 정당 외교를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정부 투쟁 강화를 위해서 국민 세력을 규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내적 노력으로 논리 개발 및 체계화 그리고 대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 체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또 여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보고 그러죠. 어떻게 신 대표는 방송 나오면 그렇게 알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신 대표는 시청률 좋은 거야. 그래서 신 대표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군에서 써왔던 그 용어들을 지금도 쓰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 그것을 풀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장군의 목소리, 장군의 소리라는 유튜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군의 소리 생각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 장군의 소리는 우리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 눈높이와 자세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도요, 비록 하는 말이 조금 세련돼 보이지 않고 조금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국민들이 알아듣고 아주머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가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자,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하고 평가 전문가 그룹을 상시에 운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만 와서 좀 해줘 이게 아니고 상시 평가해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4세대 전쟁의 위협,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야욕, 군비 배치 모니터링, 공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조건에 기초하지 않는 전자권 전환 시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야 되는데, 전자권 졸속 전환은 안보 붕괴 프레임, 안보 붕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레임은 저들이 기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성의 명분, 자주성, 그들은 자주성의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안보 프레임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말로요. 여론 작업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 당 차원의 여론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됩니다. 당 차원의. 지금 이제 국회의원 우리 김성찬 의원 계신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알고 보면 조직력이 상상한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해주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여론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셔야 됩니다. 정보 수집, 논리 개발, 소스 제작을 당 차원에서 주도해야 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저 같은 사람, 그리고 SNS 이용자를 규합해서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소통체계, 즉 유튜브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우파가 선점했습니다. 이것을 규합하는 작업들을 조직적으로 당에서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대미 의존, 탈피, 자주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권 조기 전환은 안보 붕괴, 경제적 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 정부의 전자권 조기 전환은 대내외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전자권 조기 졸속 전환 저지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을 구심점으로 자유한국당이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물론 허울뿐인 아닌 명실상부한 안보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